전하, 이 글자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무례한 짓입니다. 천한 백성에게 글을 준다면 질서가 어찌 서겠습니까? 백성이 스스로 말하고 기록할 수 있다면 그보다 굳건한 나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우리 역사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손꼽히죠. 백성을 사랑한 어진 임금의 지극한 마음이 담긴 결과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최고 지식인층, 그러니까 내로라 하는 엘리트 사대부들은 이 위대한 한글 창제를 맹렬하게 반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그들은 중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까지 주장하며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조선의 최고 지성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격렬한 분노를 터뜨렸던 것일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글 창제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권력과 지식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한참 지난 후에도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억울한 일투성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문자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죠.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오직 한자뿐이었습니다. 지식인층에게는 학문의 도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대다수 평범한 백성들에게 한자는 그저 거대한 장벽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과 전혀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를 배우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으니까요. 이 문자 장벽은 백성들의 일상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관아에서 벌어지는 소송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한자 문맹인 백성들은 자신의 주장을 글로 적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글을 아는 이에게 맡겨야 했죠. 이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심지어는 농간에 휘말려 죄를 뒤집어 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오가는 모든 문서 역시 한자로 쓰여 있었으니 백성들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 계산이나 토지 문서 같은 중요한 행정 업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한자로 빼곡히 채워진 문서들을 농민들은 해독할 수 없었죠. 관료들이 제시하는 세금 액수나 토지 소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따를 수밖에 없었죠. 혹여 병이 들어 의원을 찾아도 병의 증상이나 처방전을 한자로 기록하는 탓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한자는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삶의 기회는 물론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고뇌했던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이러한 절실한 마음과는 달리 당시 조선의 지식인층, 즉 사대부 엘리트들에게 한글 창제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거든요. 유교 경전을 읽고 해석하며 학문을 탐구하는 핵심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을 통과하여 관직에 나아가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한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고 이 벽이 바로 그들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성벽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백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니 이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이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모두 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자신들만이 독점했던 지식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일반 백성들도 유교 경전을 읽고 법률을 이해하며 심지어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까지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이는 곧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을 의미했고 더 나아가 엄격하게 유지되던 신분 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지편전 학사 최만리 등은 이러한 우려를 대표하여
세종대왕에게 강력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한글 창제가 조랑캐의 글자를 본뜬 것이라며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란한 백성들이나 쓰는 글자라며 새로운 문자가 사회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죠. 그들의 논리는 겉으로는 명분과 대의를 내세웠지만 그 깊은 속마음에는 자신들의 지식 독점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눈에는 백성을 위한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엘리트들에게는 자신들의 세계를 위협하는 숨겨진 칼날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의 지식과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혁명적 시도였음을 엿볼 수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종대왕이 이러한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한글 창제를 굳건히 추진할 수 있었던 그 깊고도 전략적인 의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글 창제가 단순한 문자의 발명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의 지식과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혁명적 시도였음을 짚어봤습니다. 특히 기득권층의 맹렬한 반대 뒤에는 자신들의 특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는 이처럼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왜 한글 창제를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세종대왕의 눈에 비친 조선의 백성들은 참으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한자를 공용문자로 사용했지만 이 복잡한 글자는 태어날 때부터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던 극소수 양반 계층만의 전유물이었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그림과 같았고 이는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관아에 끌려가 재판을 받을 때를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신의 죄목이 한자로 쓰인 소장을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변론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관리들이 멋대로 꾸며낸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토지나 세금 관련 복잡한 한자 기록 앞에서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저 눈물만 흘리며 부당함에 저항할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병에 걸려 의원을 찾아도 한자로 된 의학 서적을 읽을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심지어는 약재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오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상업활동에서도 복잡한 거래 장부를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허다했고요. 이처럼 백성들의 삶은 한자 문맹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불평등과 비효율의 연속이었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글로 남길 수 없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할 수 없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셨죠. 오랜 고뇌 끝에 한자를 모르는 평범한 백성들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셨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억울함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적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통치자의 깊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밝은 등불을 선물하려는 듯 세종대왕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향한 한없는 애민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종대왕의 해안은 기득권층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사대부 엘리트층에게 한자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식과 학문의 정수였고 권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굳건한 성벽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한자를 익히고 유교 경전을 통달함으로써 그들은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사회를 이끌어왔죠. 한글이 창제되어 백성들도 그를 알게 된다면 자신들만이 누리던 지식 독점의 특권이 사라질 것이고 이는 곧 기득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되면 유교 경전을 읽고 법률을 이해하며 심지어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까지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상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혼란스러운 미래였을 겁니다. 지편전 학사 최만리 선생이 대표적으로 이 같은 우려를 대변하며 세종대왕께 강력한 상소문을 올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한글 창제가 중국의 문자를 본받지 않고 오랑캐의 글자를 본뜬 것이라며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곧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더 나아가 어리석은 백성이나 쓰는 천박하고 음란한 글자라며 새로운 문자가 사회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겉으로는 명분과 대의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깊은 속마음에는 자신들의 지식 독점과 수천 년간 이어져온 신분 질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숨겨진 칼날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창제를 굳건히 밀어붙이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백성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는 편의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백성을 위한 애민정신이 가장 큰 바탕이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깊고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통해 조선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농업기술, 의학지식, 그리고 다양한 실용학문이 널리 퍼져 국가의 생산성과 문화적 역량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보셨을 겁니다. 이는 곧 나라의 부강함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으니까요. 또한 한글 창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조선만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만의 문자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을 발전시키고 문화적 독립을 이루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아가 한글은 왕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사대부 엘리트들이 왕과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때로는 왕의 뜻을 왜곡하거나 백성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직접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왕의 교지를 직접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왕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충성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한글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 즉 교육의 확산과 신분 이동의 가능성은 엘리트들에게는 단순히 글자의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견고한 세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숨겨진 칼날이자 혁명적인 변화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의 발명을 넘어 조선 사회의 지식과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했던 위대한 통치자의 통찰력과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한글은 단순한 문자의 발명을 넘어 조선 사회의 지식과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했던 세종대왕의 위대한 통찰력과 용기가 담긴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글은 왕권 강화와 문화적 독립을 위한 강력한 도구였고 백성들에게는 교육의 확산과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종대왕의 깊은 뜻과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이 담긴 한글 창제가 왜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던 지편전 학자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반대는 단순히 중국을 숭상하는 유교적 사대주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자신들이 누리던 지식 독점이라는 견고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숨어 있었죠. 마치 오랜 세월 쌓아 올린 높은 성벽을 지키려는 수성전과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글 창제는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백성이 알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오직 소수의 특권층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한자라는 거대한 장벽 뒤에 숨겨져 있던 법률, 행정, 의학, 농업기술, 그리고 문학 등 모든 지식 영역이 한글이라는 쉽고 효율적인 도구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이것은 사대부 엘리트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이 기반하고 있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곧 권력이었으며 그 권력은 오직 소수의 특권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깨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자신들의 중개자 역할이 불필요해지고 통제 불가능한 사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을 테니까요.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사들이 세종대왕께 올린 상소문에는 이러한 위기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중국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오랑캐의 글자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표면적으로는 사대주의를 내세우며 명분론을 펼쳤지만 그 본질은 자신들의 지식 독점 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과 격렬한 분노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깨치고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면 억압받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기존의 엄격한 신분 질서는 물론 사회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 예상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견고한 세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혁명의 불씨이자 감당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로 다가왔던 것이죠. 하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한글 창제를 굳건히 추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백성을 위한 편리한 문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우리 고유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나아가 왕권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직접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왕의 통치 이념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민생에 대한 왕의 깊은 이해도 가능해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는 곧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거나 차단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허물고 왕과 백성이 직접 소통하며 마주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세종대왕의 깊고도 탁월한 통찰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백성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애민 정신이자 국가 발전의 초석이었던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그렇게 지식과 권력을 독점했던 지배층의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모든 백성에게 암의 기회를 고루 주어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혁명적 시도였습니다. 엘리트들의 분노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기득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았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것엔 저항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비전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한글은 단순히 편리한 글자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지식의 자유를 상징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해안과 용기에 깊은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글 창제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와 저항, 그리고 지식의 민주화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기득권의 반발과 사회적 논쟁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인쇄술의 발명이나 인터넷의 확산 역시 기존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기득권과 저항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대 사회의 여러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해안과 용기가 주는 깊은 교훈을 되새겨볼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이 단순한 글자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지식의 자유를 상징하는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숨겨진 정치적 드라마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한글이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듯이 조선 후기에는 또 다른 혁명적 변화들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